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지난 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방송이 나가고 후원으로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잠깐 공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후원 완료라는 문자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에 큰 힘을 얻은 김대원의 팩트체크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고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이면 목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승길 팀장이 노동분쟁 재심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분쟁을 심의하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이 두 곳에서 모두 김승길 팀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념관 측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인정을 하지 않고 제2막인 행정소송전으로 확대해서 또 다른 다툼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김 팀장에 대한 복직을 늦게나마 결정할지를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기념관이 김 팀장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시민의 혈세가 포함된 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번 복직 결정까지도 거부해버린다면 1년에 2번씩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복직 결정이 난 이후 취재진이 기념관을 운영하는 관리 책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중노위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한 10일 정도 걸릴 거야 아마. 결과가 오면 아마 이제 이사장 보고해서 이사장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결론은 통지가 나와야 뭐 어떤 그러지, 결정이 뭐, 되겠네요. 그렇지. 아직은 아무 결정이 난 건 아무 아니고.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지. 중노위 결정에 따라서 응. 복직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복직을 안 시키면 예, 이제 거리 가야 될 거 아니요. 행정소송으로.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렇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김승길 팀장에 대해 해고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때 지역 일각에서는 김 팀장 부당 해고와 관련해 목포시 행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지적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목포시가 관리 감독하는 출연 기관이고 해고 결정에도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A센터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김승길 팀장과는 티가 나게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A센터장의 경우 비리와 관련된 민원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목포시는 웬일인지 늦장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A센터장의 경우와 비교해 지적되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 팀장을 감사했던 목포시 정기종합감사는 원래 정해져 있었던 날에 비해 한 달 보름을 앞당겨 실시됐습니다. 반면에 A센터장은 비리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들이 시민소통신문고에 올라오고, 더구나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정재훈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속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는 잡음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목포시는 정기종합감사가 2달 보름 후에 예정돼 있다면서 다음 해인 2월 중순이 돼서야 A센터장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 팀장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그렇게 대놓고 미뤘던 감사에서 A센터장은 결국 중진계의 의견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시간은 미룰 수 있었지만 진실은 바꿀 수는 없었나 봅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니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됐던 A센터장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인정돼 검찰의 불구속 송치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서 목포시의 판단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상당수의 증언들과 증거물이 나오면서 사실 확인 가늠이 충분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목포시는 A센터장의 직무 배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민원과 증언을 제기했던 상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은 수산물 유통센터 내에서 A센터장과 불편한 생활을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에 반해 다시 한번 비교가 되는 것은 김승길 팀장의 경우입니다. 김 팀장에 대해서는 A센터장과 다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9월 26일 감사가 끝나고 2달도 되지 않는 11월 21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바로 파면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포 수산물 유통 A센터장과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의 김승길 팀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까지의 과정이 서로 다른 걸까요?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센터장의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옥률 시장의 선거를 지근 거리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도왔었고, 반대로 김승길 팀장의 경우는 박홍률 시장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배를 마셨던 김종식 전 시장을 선거 기간에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누구 편에 섰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된 건지, 아니면 단지 우연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건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김승길 팀장의 부당 해고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김 팀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포털 사이트에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시작으로 3일 동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보관된 밀랍 인형들이 제작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목포시 감사에서 확인된 관련자 K씨 등 3명을 수사 의뢰했다. 라는 내용으로 무려 40여 곳의 언론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도 내용은 전적으로 목포시에서 밝혔다는 내용을 전제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미 13일, 14일자로 무려 8곳의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가는데도 목포시는 이틀이 지난 15일 뒤늦게 추가된 내용도 없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미 기사가 여러 곳에 게재됐는데 굳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는 경우는 홍보기사가 아닌 이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념관을 관리 감독하는 목포시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추락할 수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관련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한 목포시가 아직 혐의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언론사의 감사 결과를 흘린 것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그리 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궁금증은 곧 풀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사 의뢰 대상인 K 팀장은 다름 아닌 김승길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몇 가지 기사 내용들을 기준으로 김승길 팀장과 실리콘 인형을 제작했던 업체 대표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약된 기사 내용과 통화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요, 목포시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대한 감사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인형이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밀랍이 아닌 실리콘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K팀장 등 해당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계약을 맺은 회사가 밀랍 인형을 제작하지 못하는 실리콘 업체였음에도 계약을 추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체 대표와 김승길 팀장의 통화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를 경찰서에다가 업무상 배임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참, 이건 말도 안 돼. 정확히 조사도 안 해보고. 그리고 사장님, 이제 사장님은 밀랍도 할 수 있고 실리콘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가 네네네. 밀랍도 제작할 수 있고 실리콘도 할 수 있는 그 똑같은 2개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국 방송이 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밀랍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밀랍 업체하고 안 하고 실리콘 업체하고 부정 계약을 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뢰를 할 때 밀랍으로 일을 해달라면 밀랍을 해주고 실리콘을 해달라면 실리콘으로 해주는 그 2개 다 할 수 어찌됐든 할 수 있는 가능한 네. 업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다만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밀랍보다는 실리콘으로 이제 권해가지고 이제 실리콘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팩트잖아요. 두 번째 기사 요약은 인형 제작에는 목포시 출연금 4,400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밀랍과 실리콘의 재질에 따른 단가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았지만 밀랍으로 계약하고 생산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김승길 팀장은 당시 계약을 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장님이 1억은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못한다.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5천 할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밀랍 소재로 하지 말고 실리콘 소재를 해라. 다만 공정 과정이나 보기에는 똑같고 만졌을 때 밀랍은 딱딱하고 실리콘 소재는 약간 말랑말랑한 이 차이다. 그러면 관장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내가 그래갖고 얼마 들었는가? 4,400에 나는 5천 정도 했는데 우리 담당 여직원이 깎는 거 저는가 4,400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김승길 팀장과 업체 대표의 통화 내용입니다. 금액이 그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밀랍을 했을 경우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계약명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거 계약하기 전하고 그 일할 때 네, 안 되는 방법을 있지도 않는 방법을 해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던 거죠. 세 번째는요, 사업비를 지급하면서도 당초 계약 업체 법인이 아닌 개인 업체의 계좌로 청구에 지급됐고
세금 계산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 세금 계산서로 발급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김승길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뭔 문제냐면요.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하고 계약을 할 때는 법인하고 한 거죠. 코리아. 아, 맨 처음에. 아니야, 주식회사 아. 이렇게 나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상금을 이제 50% 주게끔 돼 있어요. 상금 50% 줬죠. 이제 지적사항이 이제 잔금을 치를 때, 이제 그때 잔금 치를 때 내 업무가 아니에요. 전시 팀장이 왔으니까 21년도 2월 달에 잔금을 치를 때는 처음에 계약했던 주식회사에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했냐면 개인 코리아 이라고 있어요. 또 개인 사업자 여기에다가 잔금을 준 거죠. 배임이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세금 관계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받았다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잘못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회사를 손해 끼친 것은 없고. 네 번째 기사는요. 밀랍 인형 제작 지연 배상금 부과 대상임에도 정상적으로 납품해 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승길 팀장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3월 달에 납품이 돼놓고 2월 달에 했냐. 이게 이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월 말까지 무조건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돼버려. 이것은 제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끝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늦어진 이유도 우리가 계속 크레임을 건 거예요. 안 닮았다. 이걸 눈을 더 키워달라. 주름을 더 만들어달라. 친구들도 짜증나죠. 왜냐면은 한두 번으로만 했으면은 2월 달에 납품 시기에 맞춰져 되는데 크레임을 거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결제를 받고 이제 그 지급을 한 거죠. 이제 넘어가고 돈이 지출이 안 돼요. 모든 회계 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2월 말 안에 그걸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 공개된 인형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생전 모습과 전혀 닮지 않은 데다 제작 소재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라는 기사 내용에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 금액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실리콘으로 하는 금액에 저희가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밀랍 인형이 똑같지 않다고 너 똑같이 않은 건 메이크업이 다 날아가서 그런 거다. 또 여자들도 화장하고 다음날 되면은 얼굴 뜨고 뭐하고 다 없어 똑같은 거다 그거. 그냥 그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언론 보도 내용과 김승길 팀장 그리고 업체 대표 통화 내용과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해드릴 내용들은 매우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나마 중요한 팩트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